첫 번째 경기 칼리아리 칼초 대 사소올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칼리아리는 4-3-1-2 전형을 바탕으로 에스포지토를 중심으로 한 전방 압박 구조를 구축한다. 그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순간적인 전진 패스로 공격 속도를 끌어올린다. 보렐리는 피지컬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로 이선의 침투를 돕고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강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폴로룬쇼는 넓은 커버 범위를 바탕으로 압박과 수비 전환 모두에서 안정적인 균형을 만든다. 좌우 풀백은 라인을 높게 유지해 공격 전개폭을 넓히며 빌드업 시 세컨드 루트를 다양화한다. 중원에서의 압박 회복 속도가 빠르고 상대 빌드업을 초반부터 끊는 데 능하다. 특히 에스포지토의 전진 패스 타이밍이 맞아떨어질 때 전방 압박과 공격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홈에서는 라인을 높여 템포를 주도하며 초반부터 상대를 자기 진영에 묶는 경기 운영을 선호한다. 수비 전환 시에도 중원 커버가 빠르기 때문에 세컨드 찬스를 허용하지 않는 안정감이 돋보인다. 결국 에스포지토와 보렐리의 연계는 득점, 창출과 전방 압박의 완성도를 동시에 높이는 축이 된다. 사소올로는 4-3-3 전형을 사용하지만 중원의 압박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다. 볼로카는 후방 빌드업의 중심이나 전환 타이밍이 불규칙해 세컨드 라인 지원이 늦다. 피나몬티는 결정력은 있으나 압박 강도가 약해 전방 수비 시 간격이 벌어진다. 베라디는 측면에서의 킥 능력과 개인기는 여전하지만 수비 가담 빈도가 낮아 밸런스가 흔들린다. 이로 인해 중원과 수비 간 간격이 자주 벌어지며 한 번의 롱패스로도 위기를 맞는다. 풀백의 복귀 타이밍도 일정하지 않아 전환 상황에서 뒷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잦다.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특히 중원 커버가 무너지면 수비 블록이 분리되어 페널티존 근처에서 위험이 커진다.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후방 가담이 늦어 상대의 압박에 쉽게 밀리는 경향이 있다. 결국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지 못하면 경기 후반 실점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경기는 중원 압박의 지속성과 전방 전환 속도의 대결이다. 칼리아리는 에스포지토의 템포 조율과 폴로룬쇼의 커버링이 맞물리며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사소올로는 압박이 끊어지는 순간부터 공간을 내주며 경기 리듬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세컨드볼 대응이 느려 상대의 하프스페이스 침투에 취약하다. 전반부터 주도권을 잡은 칼리아리가 전방 압박으로 상대를 압도할 전망이다. 두 번째 경기 스파르타 로테르담 대 흐로닝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스파르타는 4-3-3 전형으로 세트피스에서 강한 장점을 지닌다. 리우리첸의 정확한 킥은 반 베르온과 토른스트라의 공중 경합 능력과 결합해 위력을 낸다. 코너킥 시 장신 자원들이 근거리와 후방 포스트를 동시에 점유해 세컨드볼을 노린다. 최근 경기에서도 세트피스 한 방으로 경기 흐름을 바꾸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토른스트라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사이드 전환을 담당하며 팀의 리듬을 조율한다. 리우리첸의 킥이 정확히 연결되면 반 베르온의 타점 높은 헤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공격 전개 시에도 세트피스 위주의 득점뿐 아니라 세컨드 찬스를 놓치지 않는다. 홈에서는 초반부터 세트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경기 템포를 주도한다. 라인을 높이 유지하며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공격적 성향이 강하다. 세컨드볼 대응과 세트피스 집중력에서 우위를 보인다면 초반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수 있다. 프로닝어는 4-2-3-1을 기반으로 하지만 세트피스 수비가 큰 약점이다. 존 디펜스 시 포지션 정렬이 느려 근거리 지역에서 마킹이 끊긴다. 프리킥과 코너킥 모두에서 세컨드볼 대응이 느려 실점 위험이 높다. 윌름소는 세컨드볼을 간수하며 전환을 시도하지만 상대 압박에 쉽게 끊긴다. 타하는 공격 템포를 유지하려 하지만 수비 전환이 늦어 역습에 취약하다. 반 베르에는 공격 전환에서는 적극적이나 수비 복귀가 느려 측면이 자주 열린다. 특히 후반부에는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며 결정적인 실점을 허용하는 경우가 잦다. 전방 압박이 이어지지 않아 중원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드 커버가 부재하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개인 대인 마크 실수가 반복되어 안정감이 부족하다. 원정에서는 수비 블록이 쉽게 흔들리며 체력 저하로 후반 대응력이 급감한다. 이 경기는 세트피스 집중력과 리바운드 싸움의 차이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스파르타는 리우리첸의 킥과 반 베르온의 타점 높은 헤더로 득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프로닝어는 세트피스 수비 정렬이 느리고 세컨드볼 커버에서 불안하다. 홈팬의 응원 속에서 스파르타가 초반부터 세트피스로 분위기를 주도할 것이다. 결국 세트피스 완성도에서 앞서는 스파르타가 승부를 가져갈 전망이다. 세 번째 경기 피사 대 라치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피사는 3-4-3 포메이션으로 윙백의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통해 공격 전환을 시도한다. 하지만 측면 뒷공간이 자주 열리며 커버 라인이 무너지는 문제가 반복된다. 중원에서의 세컨드볼 대응 속도가 느려 두 번째 압박이 이어지지 않는다. 트라모니는 패스 타이밍을 잡는 능력은 좋지만 수비 가담이 늦어 밸런스가 무너진다. 마이스터는 전진 시 시야가 넓지만 후방 전환에서는 커버가 느리다. 한번 전진 패스가 뚫리면 수비 블록이 벌어지고 하프 스페이스가 쉽게 노출된다. 이로 인해 상대의 빠른 롱패스 한두 번의 수비 라인이 붕괴된다. 윙백이 동시에 올라갈 때 뒷공간이 완전히 열리며 커버링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
공격 템포는 나쁘지 않지만 수비 안정감이 떨어져 실점 위험이 크다. 결국 전환 상황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부재가 팀 전체의 약점으로 작용한다. 라치오는 4-3-3 전형으로 중원 장악과 측면 전환의 밸런스가 완벽하다. 카스텔리아노스는 타겟형 스트라이커로 포스트 플레이와 공중 경합 모두에서 위력을 발휘한다. 자카니는 왼쪽 측면에서 컷인 타이밍을 정확히 잡고 결정적인 슈팅으로 연결한다. 피사요 델레 바시루는 중원과 공격 라인을 잇는 핵심 자원으로 대각 침투 능력이 탁월하다. 그는 한 번의 움직임으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며 라치오 공격의 변속을 만든다. 마르코스 안토니오는 템포 조절과 전환 패스를 통해 전방 침투 루트를 열어준다. 라치오는 롱패스와 짧은 패스를 혼합해 하프 스페이스를 효과적으로 공략한다. 수비 전환 시에도 블록 정렬이 빠르며 상대 역습을 미리 차단한다. 델레 바시루의 침투와 자카니의 컷인이 맞물릴 경우 피사 수비는 균형을 잃을 것이다. 결국 라치오는 상대의 공간 노출을 정확히 이용하며 경기의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피사의 수비 불안과 라치오의 침투 완성도가 맞붙는 구도다. 라치오는 초반부터 압박 강도를 높이며 피사의 빌드업을 차단할 것이다. 피사는 수비 간격이 벌어져 하프 스페이스를 내주며 위기를 자초할 가능성이 크다. 델레 바시루의 침투와 자카니의 마무리가 결합되면 경기 흐름은 일찍 라치오 쪽으로 기울 것이다. 결국 라치오가 공격 효율과 전환 속도에서 완전히 앞서며 주도권을 잡을 전망이다.